건물이나 상가를 사면 내가 월세를 받는데 그렇죠. 정답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답은 이제 쌀 200평이나 300평당 보통 80kg짜리 한 가마를 받거든요. 아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쌀로 그래서 쌀이 저는 한때 한 번은 엄청나게 한 트럭으로 이게 수십 가마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박땅꾼이라는 필명으로 지금 16년째 전국 방방곡곡 10만 평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대박땅꾼입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네. 1년에 저는 이제 워낙 지방을 땅 보러 많이 다니기 때문에 1년에 자동차 주행 거리가 10만 킬로가 오. 넘어서 아마 웬만한 택시 기사님보다도 더 많이 뛴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직접 열심히-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신 예,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10만 평이 하셨나요? 예. 와, 이 넓은 대한민국에 저는 제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아.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아, 예. 제가 제 땅 한 평이라도 가져보려고. 예, 제가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사실 이제 토지 투자가 거의 처음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주식이나 뭐 사실 뭐 코인이나 여러 가지 요즘 재테크 수단들이 많은데 네. 토지가 또 살짝 끌리는 면이 있어서 이 아. 책을 사실 선택하게 돼가지고 모셨는데 예. 어떤 책인지 한 번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사실 앞전에 책을 벌써 10권 넘게 책을 썼고요. 아. 예, 이번이 이제 12번째 책이고 나름대로 이 책을 제가 좀 한 2년 거의 1년 넘게 준비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또 유명 출판사에서 또 저를 또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아. 나름대로 공을 들여서 썼고요. 이 책은 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나온 지는 이제 아직 한 달은 좀 안 됐는데 제가 서평을 읽어보고 만나신 분, 책 보신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아주 쉽게 예, 좀 내용이 알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초보자가 사실 토지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아요. 막 뭐 공법, 뭐 관리 지형, 용도 지형, 막 지목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 책만 보시면 예, 초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모셨어요. 저도 토지의 티백도 모르거든요. 아, 네, 아예 모르는데 제목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네. 투자할 수 있는 실전 네. 투자. 그래서 어떻게 긁어모으면 1,000만 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땅 한번 가져보자. 네. 예, 그런 생각으로 사실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토지 투자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땅 부자, 네네. 뭐 현금 부자, 뭐 이런 분들만 할 수 있는 토지 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지 투자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땅의 가장 큰 장점은 네. 그러니까 주식이랑 이제 비교를 하자면 네네. 주식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잘 되면 뭐 다행이지만 그렇죠. 안 됐을 때는 그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네. 휴지 쪼가리 네, 될 될 수 수 있죠. 있는데 네. 땅은 1,000만 원짜리가 갑자기 땅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매력은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 예, 그렇죠. 그런 말도 있고 땅을 투자를 하면은 웬만하면 잘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그게 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땅값이 웬만하면 내리진 않는 거죠. 오르면 오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땅을 사서 실패 사례라고 전 말씀드리는 거는 수익률이 좀 작으면 실패라고 보거든요. 아, 나름대로 제 이제 보통 기준이 한 4, 5년 투자해서 저는 2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실패라고 저는 두 배가 안 되면 실패다. 꼭 2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1.5배 이상은 어. 이제 좀 뭐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너무 작게 오르면은 참 그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땅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예, 그쵸. 웬만하면.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 가끔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이제 몇 번 떨어졌었잖아요. 이 다른 나라들이랑 경쟁해서 그렇죠, 그럴 그렇죠. 때 이 한번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떨어졌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예. 주식으로 따지면 테마주 느낌이에요. 네, 그쵸.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예, 없네요. 뭐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 이제 어차피 나라에서 세금을 계속 걷어들여야 되면 공시지가가 계속 오른다는 그 점을 보시면 땅값은 꾸준히 올라간다. 근데 사실 이제 토지 투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다. 사실 땅의 단점을 지금 딱 아우, 말씀하셨는데 저 으쓱해지네 그래도 또. 예. 예. 그래서 땅은 사실 뭐 아파트나 주식처럼 바로 빠져나올 수가 사실 없어요. 사실 경기를 좀 타기도 하고요. 타기도 하고. 예, 요즘 같이 또 뭐 코로나 시대 그리고 최근에 뭐 LH 사건 이런 거로 인해서 네. 사실 제가 이제 16년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가 16년 동안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거는 저 처음 봤거든요. 아직 규제가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예, 편이에요. 내년부터 갑자기 양도세를 10% 늘리겠다. 어, 그러니까 단기 중과세를 원래 50%였는데 70%까지 중과세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사실 요즘에 토지 시장의 분위기는 막 그렇게 활성화된 건 아니고 지주들이 이제 땅을 막 올해 안에 빨리 팔려고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 좀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시기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그래프가 좀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또 돈도 많아야 된다. 네, 그렇죠. 또 오래 장기로 장기로 놓고 수익률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예, 그렇죠. 일반인들이 사실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데. 근데 오히려 저는 네. 거꾸로 했습니다. 거꾸로? 예, 단기간에 소액으로 20대 후반부터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일찍 하셨군요. 그때 이제 저도 수중에 1,000만 원도 없었는데 저도 아버님한테 좀 부모님 찬스를 써서 500만 원을 좀 어떻게 빌려가지고 땅을 이제 샀던 경매 물건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이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 산 땅이 어디신가요? 저는 이제 고향이 충청권이라서 네. 저는 이제 보령이라는 곳에서 산업단지 인근에 어. 기찻길 옆 땅을 샀어요. 예, 제가 책을 봤는데 완벽한 투자 그런 지역을 사셨네요. 처음 사실 때부터. 예, 근데 좀 운이 좀 따랐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사실 저는 산업단지가 사실 들어올 줄 모르고 그때는 초보였기 때문에 초심자 행운이네. 예, 그냥 제가 잘 아는 동네에 투자를 한번 해보자. 도로는 일단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 단점이 싸게 나온 대신에 일단 기찻길이 막 새로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네. 보통 역세권은 당연히 다 좋은 줄 알지만 좋죠. 네. 단순히 기차만 지나가는 길은 사실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울타리? 예, 좀 현장 가면 딱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혹시나 해서 주변을 돌아 보니까 이제 그래도 산업단지가 크게 막 조성이 되는 걸 보고 그래도 산업단지가 있으면 이제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공장 부지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겠다. 나름대로 이제 그냥 생각을 하고 투자했는데 그게 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그런 분이 찾아서 웃돈 주고 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어요?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그럼 저희가 사실 이제 토지 투자를 준비할 때 그냥 나는 이거를 빨리 올리고 나가겠다 이런 거보다도 최소 3년 갖고 가야 된다.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그렇죠. 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규제가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2년 안에 파시면 무조건 세금이 폭탄이 많습니다. 아까 뭐 중과세 뭐 이런 것들.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하시고 저는 적정 투자 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 정도. 그 정도 보시고 목표는 1.5배에서 2배 정도. 사실 예전처럼 막 땅으로 제가 필명이 대박 땅손이지만 사실 제가 막 대박 수준의 이렇게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냥 2배 정도면 만족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강남 개발이나 뭐 이런 것처럼 10배, 뭐 100배 좀 이런 시대는 지났고요. 현실적으로 한 2배 정도면은 뭐 5년에 예를 들면 2배면 1년 수익률은 뭐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괜찮은 저는 수익률이라고 보거든요. 방금 잠깐 언급하신 강남 막 10배, 100배 이런 땅이 있긴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그렇죠. 있긴 있는데 약간 그런 땅은 이제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항상 고수익률은 리스크는 그렇죠. 따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그렇죠. 토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모셨는데 사실 이제 1,000만 원이 있다. 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사실 이제 수도권에 입성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 예. 수도권은 워낙 많이 수도권은 올라가지고. 뭐 거기 공 하나가 최소 더 그래야 돼요. 1억 이상의 최소 금액이고요. 1,000만 원으로 하시려면은 이제 좀 눈을 낮추셔가지고 비수도권. 근데 비수도권도 토지가 괜찮나요? 예, 저는 사실 비수도권에서 수익을 내서 그 자금으로 저는 수도권에 지금 투자하고 있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정도 거리를 가셔서 그래도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뭐 제주도랑 동해 쪽에 좀 관광지도 막 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거리는 있지만 뭐 고성이라든지 속초 이런 데는 좀 비싸고요. 전 고성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점점 그래도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 한번 남북 정상이 만났다 이런 뉴스 한번 터질 때마다 그런 지역 땅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파주 근처 자주 가는데 거기도 약간 그런 동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파주는 이미 또 올랐고 그래서 조금 더 가셔서 고성까지 가시면 지금 얘기하신 1,000만 원짜리 물론 일반 매물은 구하기 어렵지만 경매는 지금 널려 있습니다. 경매. 그걸 사실 이제 제가 책을 쭉 보고 이 어려운 용어나 이런 게 많으니까 100% 머릿속에 남아있진 않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내가 1,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지 하고 착 보다 보니까 이런 땅 이렇게 이렇구나 하는데 결론은 경매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시작은 경매로 하시고 자금이 모이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매물도 이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자금 마련하는 거 그걸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만으로 이제 제가 경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물건들이 쫙 있어요. 근데 지목들이 네. 그게 뭐 28가지인가? 네.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 초보자인 저한테 네. 너는 요것만 봐라. 좀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지목이 뭐 엄청 20개가 넘지만 그 중에서 사실 한 5개로 압축을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다들 아시는 전, 답, 대지, 과수원, 임야. 우리가 투자하는 게 요 정도지. 저는 10년 넘게 투자를 했지만 이 이상의 지목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은 거의 저는 그리고 대지보다는 전 농지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원석이라고 하죠. 전원주택지 가면 누가 이렇게 막 대지 이렇게 만들어놨죠. 산을 깎아가지고 그런 거에 다 작업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런 땅보다 아무도 건들지 않은 그런 땅을 차라리 제가 그걸 개발해서 파는 게 더 수익이 되기 때문에 좀 농지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그냥 농가 밭을 이제 예, 추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논이나 밭을 샀는데 제가 이렇게 땅 고르고 이렇게 하긴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 같은 초보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대지가 더 괜찮은데 좀 비싸겠죠. 그렇죠. 좀 금액도 차이 나고요. 네. 전 대지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좀 더 저평가된 농지를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초보자가 이런 땅을 보러 갔을 때 사실 그렇게 가시면 거의 시골 풍경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 여기가 개발될까 뭐 그렇죠. 이런 이렇게 회의감 느끼신 분도 많죠. 제가 데리고 가서 네. 회의감 느꼈다는 분도 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땅을 보기 전에 저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땅 번지수 찍으면 웬만하면 다 차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땅부터 찍지 마시고 그 주변에 개발 호재를 먼저 가서 음. 그걸 보고 나서 땅을 가야지 조금 그나마 여기 이런 개발 호재가 있구나 이런 느끼는데, 좀 순서가 그렇게 좀 개발 호재부터 찍고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딱 갔는데 쫙 평야가 펼쳐져 있고 네. 논만 있어요. 네, 네, 막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기에 지식산업단지가 네, 그렇죠. 들어오고 네. 여기 그런 거 상상을 딱 하면서 네, 그렇죠. 요 네. 땅에 식당이 들어오면 잘 되겠구나 뭔가 이런 거 이제 그렇죠. 상상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평택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 네. 반도체를 하면 딱 그냥 삼성 반도체 찍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규모 지금 사실 엄청나잖아요. 100억,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직 지금 4분의 1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가보시면 지금 좀 많이 공사가 돼 있어요. 그걸 보시고 주변에 투자하시고 순서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에 나중에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지목이 뭐 상세한 지목은 이제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네, 검색하면 다 그렇죠. 나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짱구님께서는 네네. 이제 우리 초보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만한 5군데 짚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용도지역, 네.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용어랑 사실 지목이랑 제가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완전 사실 틀리거든요. 완전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논이냐 밭이냐 이제 그 차이가 지목이고, 네. 용도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가서 직접 서류를 띄워보지 않는 이상 이게 무슨 용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토지연계 확인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네. 뭐 스마트폰으로 다 네네네. 검색하는데요. 딱 번지수를 찍으면 이제 거기에 지목이랑 용도가 딱 나오는데, 사실 용도 아까 지구 뭐 용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사실 용도 이제 지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보통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뉘고요. 도시 지역에 사실 땅의 용도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상업지거든요. 상업지역? 상업지가 다 누구는 지금 여기도 다 상업지잖아요. 상업지,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 그 다음 자연육지. 비도시 지역에서 이제 관리 지역이 있는데 또 세분화돼서 계획관리. 혹시 계획관리 지역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들어봤어요. 예. 사실 이제 초보자는 잘 모르시는데 조금 공부하신 분은 계획관리 지역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계획이란 말 자체가 계획적으로 이제 개발을 시키겠다 그 의미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너는 내가 지켜보고 있어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인데 이제 도시가 커지면 계획관리 지역은 풀겠다. 이거는 이제 풀어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겠다 그 거고, 그리고 당장 계획관리 지역에 또 건축이 잘 됩니다. 매일 100평에 건폐율이 상업지는 90%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꽉 차게 지을 수 있고, 이제 제일 작은 뭐 자연녹지나 농림 지역은 20%밖에 안 나오니까 넓은 땅 요만큼만 지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용도 지역이 중요한 게 상업지는 워낙 근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뭐 제가 상업지 땅을 추천드린 건 아니고요. 보통은 자연녹지나 이제 관리 지역 중에는 계획 관리 지역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지목도 20개가 넘는데 이 용도도 20개가 넘거든요. 사실 그거 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지금 찍어드린 그런 용도를 기억하시고 좀 어느 정도 뭐가 있는지는 좀 공부를 좀 이 정도 최소한의 저는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그쵸. 된다고 보거든요. 네. 땅을 뭐 최소 1,000만 원 단위, 뭐 몇 억이 들어가는 이 거금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공부 안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면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빨간 선을 긋는다면 계획관리 지역을 한번 지켜봐라. 계획관리 지역이 그래도 우리가 농지를 투자했을 때는 보통 농지에 뭐 이렇게 상업지 농지 이런 게 없잖아요. 보통은 이제 관리 지역 중에서도 중요한 게 관리 지역이 이제 보전 관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전자 들어가는 게 4가지가 있는데 빼라. 그 4가지는 웬만하면 특히 초보자일수록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너는 그냥 냅두겠다 약간 이런 땅이잖아요. 그렇죠. 보전이란 말이 말 그대로 음. 예, 그 웬만하면 개발을 미루겠다. 예, 여기는 그만큼 보전자 들어가는 땅 가보시면 경관이 되게 이뻐요. 일단 자연 경관이 이쁘기 때문에 이거를 예, 훼손하기가 좀 아까운 땅. 예, 그런 흔히 약간 그린벨트 느낌인가? 예, 약간 그런. 그러면 비도시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을 한번 지켜보자. 예,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메모 잘했죠. 예, 예. 네. 그리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사실 뭐 크게 저희가 구분할 필요는 사실 없네요. 예, 그렇죠. 초보자들은. 예. 저도 헷갈려요. 제가 사실 이 실 투자에 있어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용도 볼게요. 그래서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그러면 아예 이제 부동산을 처음 준비할 때 토지 투자, 땅 투자를 처음 준비할 때 나는 요런 지목에 요런 용도 지역만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딱 이렇게 못 박아놓고 그런 땅만 찾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세분화 시키고 또 지역도 세분화 시키면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뭐 대한민국 땅을 다 찾아보겠다. 다 내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찾는데 시간 다 그냥 허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초보자 한 3군데 정도. 예, 뭐 제가 막 찍어드리면 예를 들면 뭐 당진이나 뭐 새만금이나 뭐 제주도나 뭐 수도권 이렇게 몇 군데 찍어서 거기만 지금 얘기하신 뭐 계획관리 지역이나 뭐 사실 생산 관리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보전자 들어가는 거 빼고 그리고 지목도 농지 위주로 이렇게 딱 세분화 시켜서 찾는다고 하면은 또 맹지 빼고 도로 있는 거 예, 모양새도 좀 보시고 그러면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유망 지역을 어떤 특징이 가진 땅들이 좀 유망한지 그냥 너무 이제 고수의 느낌 말고 네. 딱 초보자도 보면 알 수 있게 그런 거 몇 개만 좀 찍어주시죠. 제가 재밌게 한번 또 접근하자면 네. 저는 그냥 지도상에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하고 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지도라고 치시면 네. 지도 업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도 업체 아무데나 전화하셔가지고 네. 요즘 어느 지역 지도가 잘 팔려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이 뜨는 지역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지도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중개업소를 차리는 그 말은 거꾸로 중개업소 부동산 개수가 늘어난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요즘 지도를 누가 사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부동산 가면 이만한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 지도도 있고 이제 집원더럭 해가지고 네. 번지수 지적도 나오고 그런 것도 부동산에서 다 구비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잘 쓰지 그쵸. 않는데 그건 몇십만 원 또 40, 한 동네당 3, 40만 원 하니까 네. 그런 거 일반인들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디가 그런 걸 많이 구매하는 그럼 물어보시면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걸로 토대로 예, 어디가 요즘 유행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지식산업센터인가 뭐 네네. 이런 거 생기는데 따라다녀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 초보자들이 그런 데 섣불리 들어가기 좀 어려운데 그 외에 혹시 좀 괜찮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거의 이제 도심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땅으로 승부하기에는 조금 이제 늦었고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은 아니지만 좀 도심이 좀 확장될 것 같다. 예, 그런 걸 알려면은 사실 이제 각 지자체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라고 좀 오해하시는 게 제가 이제 많은 땅을 투자하고 전문가다 보니까 저만의 뭐 고급 정보가 안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좀 그거 보고 땅을 찾거든요. 요즘은 2030년, 2040년까지 이제 제 5차 종합 국토 계획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20년간 어떻게 개발시키겠다. 그 다 지자체마다 그런 다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걸 토대로 보셔도 그게 사실 가장 확실한 정보거든요. 괜히 초보자들은
인터넷에서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보고 유튜브 보고 사실 저는 그런 거를 조금 걱정하는 게 그건 누구나 이제 올릴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인 주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정보보다 객관적인 지자체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신문을 보는데 지역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사실 지역신문 누가 보나 이런 생각하긴 했는데 예, 듣도 보지 못했던 뭐 안성일보, 예, 뭐 평택일보, 전 이런 걸 위주로 봐요. 그래서 그런 신문에 좋은 정보가 막 그 동네만 파는 신문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한 이제 뭐 예를 들면 도로, 마을 도로가 생긴다. 여기 확장될 네, 예정이다. 뭐 확장된다. 이런 거는 이제 큰 신문에는 안 네, 나오는데. 그쵸, 예. 오히려 그런 큰 뭐 제2 외곽순환도로 이런 호재보다 그 동네 마을 도로가 생긴다. 저는 그게 더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괜히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그냥 투자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답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사실 논이고 한데 네. 그런 애들이 3년 5년 안에 2배가 될 수 있나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다는 거는 단순 농지가 아니고 주변에 이제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 28개가 정도 있는데 당진에 하나가 있어요. 평택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국가산단에 반경 3km 이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3km 법칙이라고 제가 이제 책에도 써놨는데요. 개발지에서 3km 이내에 투자하면 저는 그래도 안전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재가 있으면 그 땅이 당장 농지라고 해도 거기 국가산단에 막 입주하고 개발하면은 그 3km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받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상상하면서 요 논이 네.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거 상상하면서 이제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간접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당장 이 논이 뭐 논에 무슨 건물이 들어선 건 아니고 인근에 이렇게 개발이 막 조그만 개발이 아니고 국가차가 들어간 LH 사업 이런 국책 사업이라고 하죠. 국책 사업이 진행되는 곳 주변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런 농지를 좀 보는 게 안전하다 보시면. 그런 농지는 뭐로 바뀌어요? 당장 사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대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또 빠져나올 때 3년 5년 뒤에 팔 때 제2의 투자자가 또 들어오는 편이죠. 당장 뭐 거기다 건물 지을 거는 보다는. 그럼 그분도 더 미래를 보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초기 단계를 제가 좋아하는 게 아직 초기 단계 저평가돼 있고 보통 이제 사람 몸에 비하면 무릎에 가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무릎에서 어깨 팔라는 거는 사실 이제 엄청 좀 고수의 영역이고 무릎에 사서 허리? 배나 허리 정도에 파는 거.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빠져나와. 다음 타자한테 또 어느 정도 먹거리를 남겨주고 빠져나와야지 본인만 욕심 부리고 하다가는 우리 타이밍 놓치고 안 좋을 수 있고. 그렇죠. 부동산 특히 땅 같은 경우는 이제 황동성도 사실 이제 중요하니까 내가 팔 수 있을 때 이렇게 팔고 나오는 것도 좋은 전략 같아요. 맞습니다. 뭐 고향 위주로 가도 되겠다. 제가 네. 오래 산 동네. 이 동네 저기 한 10년 전부터 뭐 공단 생긴다던데 언제 생겨?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도는 동네들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네 괜찮겠네요.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좀 들어갔으면 좀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발 계획이 계획 단계에서 흐지부지 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계획만 잡고 나서 일단 진행이 안 되는 동네. 왜냐하면 지방 같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예산이 안 잡히다 보니까 자기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나라에서 좀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자기 지자체 예산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지방 산업단지보다는 국가 산업단지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좀 나라를 믿고 제가 그나마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진행은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진행은 되기 때문에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계획 단계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 저는 돈을 더 주더라도 삽을 푸고 나서 삽을 뜬 지역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간 지역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려요. 좀 더 네, 안전하니까. 그렇죠. 좀 돈을 더 주더라도 평당 예를 들면은 제가 투자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 평당 50만 원 정도를 전 좋아하고 그 정도는 돼야 보통 공사가 어느 정도 초반은 지나간 시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싸게 막 평당 10만 원, 20만 원대 잡으려고 하면은 물론 싼 맛에 잡는 장점은 있지만 그게 나중에 빨리 언제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좀 안 하죠. 최소한 어느 정도 스케치가 된 이후에 네, 그렇죠. 이미 이제 이게 도화지만 준비된 상태에서 네, 사는 건 네, 좀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제가 먼저 청구자니까 물론 이제 제 자금의 여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당 50만 원짜리 산다. 근데 어느 정도를 사야지 괜찮을지 예를 들어서 뭐 평당 50만 원짜리 그냥 뭐 100평 살게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내 돈에 따라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 범위는 사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잘 팔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내가
50만 원 평당 50만 원짜리인데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막 10평만 사놓게 이렇게 하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인 땅 크기는 100평은 최소 면적은 그러니까 농지기 때문에 100평 이상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이런 도심 같은 경우는 용도가 좋기 때문에 50평만 돼도 건폐율이 잘 나오니까 가능한데 좀 올릴 수 있는데 지방의 농지는 건폐율이 일단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 100평은 갖고 계시고 그래서 한 100평에서 200평 사이를 제가 가장 형성성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작은 땅 찾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의 농지 같은 경우는 뭐 단위가 보통 한 500평, 1000평짜리 땅도 많거든요. 소형평수가 그래서 인기가 많고 그래서 저는 혹시 받은 땅이 있거나 그러면 좀 분할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분할, 필지 분할, 자르는 거 이렇게 대신 도로가 잘 물려 있어야지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네. 나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잘 이쁘게 자를 수 있는 땅을 그래서 가져. 근데 지주가 사실 잘 안 잘라주죠.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통으로 팔면 한 방에 파는데 굳이 뭐 두세 개 잘라서 다 나누면 또 몇 번을 또 자기도 바쁜데 중개업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통으로 파는 것보다 만약 지주가 이 방송을 땅을 갖고 계신 분이 보시면 제가 좀 이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평수가 크면 평당가는 내려가고 평수가 작으면 평당가가 올라갑니다. 팔 수 있으면 최대한 쪼개 파는 게 귀찮더라도. 예. 예전에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이 이제 예전에는 분할이 우리나라가 쉽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막 산을 갖다가 막 수십 개, 수백 개로 쪼갰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기획부동산이 성행하니까 이제 필지 분할법을 제한을 뒀거든요. 법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르지 못하고 기획에서 지분으로 한 덩어리 공유 지분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 한 필지에 수십 명, 수백 명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엮여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10명 있으면 10%씩 이렇게 뭐 지분 받는 거. 그래서 기획부한 직원이 얼마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어치 땅 사. 지분이 1%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그런 식으로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럼 그런 땅은 나중에 빠져나올 수가 없죠. 자기가 팔고 싶어도 그 공유자 다 같이 합심을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0명이 다 오케이를 해야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약간 공동구매 느낌인데. 그래서 공동구매고 내가 팔 때도 공동으로 팔아야 되네. 중고로 팔 때도.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전화는 꽤 받았거든요. 오늘 사장님 뭐 어디 뭐 청라에 뭐 괜찮은 거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 같은 사람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뭐 땅뿐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 투자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먼저 알아보면서 투자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화 받고 이렇게 수동적인 투자는 저는 거의 재미 본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좋으면 자기 사돈 팔촌 다 끌어모아 자기가 하지 왜 우리 같은 생판 남한테 알려주나. 근데 전화하시는 분들이 먼저 친척분들은 다 팔아요. 다 팔고 아는 사람 그냥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일단 자기가 먼저 사요. 왜냐면 기획부동산에도 교과서가 있거든요. 매뉴얼이 있구나. 매뉴얼 그대로 이제 완전 거의 무슨 종교 집단처럼 세뇌당해서 이건 무조건 땅을 사야겠다. 그럼 자기가 먼저 사요. 본인 스스로. 일단 자기가 사면은 10% 할인해주고. 뭐 또 그런 게 있구나. 직원 할인 약간 이런 느낌. 직원 할인으로 해주기 때문에 기본은 10%씩 남으니까 1억짜리 팔면 1000만 원을 주고. 왜냐면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업자는 1억짜리 팔아도 자기한테 0.9% 중기의 그 수수료가 0.9%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만 원도 남을까 말까인데 그거 10배인 1000만 원이 남으니까 아주 그냥 열심히 팔죠. 근데 나중에 이제 친인척 다 떨어지고 이제 혼자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형태는 알겠어요. 약간 공동구매처럼 이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땅을 삽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그 땅은 주로 어떤 땅들이에요? 근데 그 땅이 좋은 땅이면 사실 기획이 이렇게 욕먹지 않은데 욕먹는 이유가 그 땅 자체가 쓸모없는 땅을 많이 팔거든요. 항상 이제 뜨는 지역의 기획들이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당이 뜨는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솔깃하고 들어본 것도 있고 하니까. 보통 그래서 역세권 땅을 기획들이 좋아하거든요. 역 들어온다. 상업지 된다. 이 땅이 상업지 된대요. 근데 거기는 절대 상업지가 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방치될 땅인데 초보자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1000만 원으로 이제 토지 투자 시작해 보시는 분들은 기획부동산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끊으세요. 그리고 그럼 사실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지역이나 뭐 이걸 좀 봤는데 요런 것들은 있는 거는 사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책에 봤는데 묘지, 축사, 송전탑 뭐 이런 게 3개가 있더라고요. 일명 이제 3종 세트라고 3종 세트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3대 악재. 그런 거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그 송전탑. 그거는 철탑입니다. 제가 이제 소시적에 뭐 이게 아주 어릴 때 본 고향집 송전탑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한 번 들어서면은
이게 뭐 100년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들어서면은 이제 거의 동네 그냥 땅값이 그냥 하락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이 잘 안 떨어지는데 또 하락하는 또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철탑 같은 게 들어서면은 완전 하락하죠. 왜냐면 이게 지상권 30년씩 연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철탑 들어서는 그 땅 주인만 대박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또 엄청나게 받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다 그냥 예. 주변 이웃들은 완전 망가지고 자기만 또 뜨고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뭐 밀양에도 군산 밀양 아마 많이 언론에서 나와서 그때 막 철탑 들어선다고 해서 막 데모하고 뭐. 데모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철탑 들어서는 이미 있는 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있더라도 좀 멀리 떨어진 집. 그러면 제가 묘지는 이해가 돼요. 네. 축사는 왜 안 돼요? 제가 제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제 축사 인근에 투자해서 제가 겨울에 그 땅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뭐 냄새도 안 나고 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그래서 제가 여름 휴가 때 거기가 이제 관광지라서 딱 여름 휴가 때 그 땅을 보러 딱 기본적으로 갔는데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냄새 안 나서 몰랐는데 특히 이 축사 냄새는 여름에 많이 나거든요. 몰랐죠. 저는 당연히 그 야산 뒤에 축사가 숨어 있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산 속에 숨어 있어서. 근데 이제 냄새가 나니까 이제 숨어 있어도 다 이제 딱 알아챈 거죠. 나중에 팔리기가 어렵더라고. 냄새 때문에. 어떻게 탈출하셨어요? 그냥 손해 보고 팔았죠. 진짜 실패 사례네. 손절매 하듯이 항상 수익 내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초보 시절에 했던 거고 그 이후로 이제 답사를 갈 때 저는 한 번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않고요. 저는 일부러 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돌아서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또 안 보이던 축사나 이제 묘지나 이런 걸 또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 토지도 이제 답사라 임장을 가시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처음 임장을 가는데 어떤 준비물과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조금만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제일 이제 전공법으로 말씀드리면 나치판. 나침반? 예. 나침반은 요즘 같은 시대에도 나침반을 가져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남향 아파트도 뭐 이런 거? 남향을 많이 따지잖아요. 네. 사실 건물 나중에 질 때 이게 북향이고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실제로 팔 때 이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을 보려면 예전엔 진짜로 뭐 1,000원짜리 나침반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 나침반 기능도 그쵸,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요즘 예전엔 제가 지도를 다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또 사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기엔 사실 그게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노트북이나 그런 거 하나 패드 같은 거 있으시면 태블릿 같은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좀 임장 전용으로 쓰시면은 좀 더 화면이 커야 좀 안 보이는 것도 잘 보이기 때문에 좀 큰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아까 뭐 실패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계절적 요인도 좀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여름에 볼 게 있고 또 겨울에 볼 게 있어요. 이제 네. 축사를 확인하려면 겨울보다는 여름에. 그러니까 농지를 볼 때는 사실 여름에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임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야가 좀 싸잖아요, 농지보다. 임야를 보실 땐 겨울에 가시는 게 좋고. 왜냐면 겨울은 이제 나무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속에 이제 예를 들어 묘지가 숨어 있다든지 그럼 숨어 있는 걸 잘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야 투자하시는 분들은 겨울, 농지는 여름. 좀 있으면 장마잖아요. 저는 비가 한참 오고 나서 또 땅을 보러 가라 그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 이유가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땅이 또 있어요. 안 배수가 빠지고 안 되는 땅. 그럼 비가 와봐야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집 지을 땅은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배수가 잘 되는 그렇죠. 땅. 왜냐면 배수가 안 되는 땅은 집 지을 때도 나중에 추가 공사비가 상당히 또 많이 들어 몇 천만 원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 임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도 되는데 네. 뭐 이렇게 같이 가는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저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초보 시설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멘토가 다 있었거든요. 그게 중요하네요. 그 멘토 따라서 다녔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예를 들어 학원을 다니면 이제 기수가 다 있거든요. 또 이렇게 뭐 모임도 있고 스터디 모임, 땅도 그런 모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면은 사실 되게 막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모임도 중요한 게 초보자끼리 가는 것도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항상 고수나 좀 잘 아시는 분이 리더가 항상 있어야지 그분을 따라서 배울 게 있는데 초보자끼리 하면 괜히 갔다가 막 서로 땅도 못 찾고 워크샵 하는 느낌 그냥 놀다 오다가 예, 그래서 저는 주변에 좀 고수나 아니면 멘토 전문가가 있으면은 그분들 잘 좀 따라다니셔서 발품 같이 파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장에서 꼭 보고 와야 할 거. 사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지 뭐 전세든 매매든 구할 때 가서 여기 얼마나 멀고 뭐 길이 막히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몇 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토지도 꼭
그렇게 봐야 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땅이 사실 볼 게 많죠. 서류 일단 기본 이제 3대 문서라고 있잖아요. 음. 토지용, 또 이제 등기부 등본, 음. 토지 대장 음. 세 개는 기본으로. 그러니까 가기 전에 사실 이제 집에서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주변에 요즘은 또 시세 파악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된 게 시세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예전에는 등기부 다 일일이 떼어봤거든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걸 막 컴퓨터로 그것도 또 돈도 나가거든요. 하나 필지당 700원씩 내면서 막 지금은 근데 굳이 돈도 공짜로 이제 다 주변 시세가 최근에 거래된 시세 알기 때문에 시세 파악이 편해졌기 때문에 사실 좀 땅 투자하기엔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뭘 보고 와야 되죠? 일단 이제 도로 접근성. 그러니까 차가 전 그래서 내비 찍었을 때 차가 들어가 거기 앞까지 가는 땅을 전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 번지를 찍었는데 근처 가가지고 이제 네. 다 왔습니다. 이제 내려서 걸어가시죠. 이런 땅은 이제 그런 별로다. 땅, 그리고 막 헤매는 땅이 있어요. 막 여기저기 뭐 땅이 막 도로가 좁으니까 뭐 엉뚱한 데를 알려주고 아예 그냥 먼 데다 내려주고 저기 알아서 가라. 100m를 알아서 가래요. 도로가 끊겨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사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사실 전답인데 그 앞에까지 이렇게 가는 도로가 있긴 있네. 예, 좋은 땅은 다 있어요. 도로가 딱 찍으면 그 앞까지. 그런 걸 잘 찾아야 예,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제가 투자하는 땅들은 대로변이 아니고 보통 한 3, 4m 정도의 도로, 좀 좁은 도로거든요. 차가 두 대가 좀 겨우? 겨우 갈 정도로. 왜냐하면 넓은 도로는 사실 땅값이 이미 보통은 반영돼 있고. 그냥 평당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4, 50 정도로 말씀드린 건 그 정도 도로가 좀 좁은 땅 대신에 이제 주변에 개발 호재가 그러니까 제일 초보자가 중요하게 볼 게 도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냐 없냐. 아무리 교차로 코너 땅이라고 해도 주변에 개발 호재가 없으면 땅값이 안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는 개발 호재가 있고 그게 공사가 되고 완공이 되고 그런 순서대로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땅을 샀는데 그런 게 개발이 안 되고 그냥 예를 들면 이제 경상도에 뭐 상주, 문경 거기는 뭐 조망은 되게 좋잖아요. 산세도 좋고. 근데 거기는 뭐 개발하는 지역이 아니고 이제 냅둔 지역이지. 보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코너 땅 사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제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맞아. 예. 인구 늘어나는 거. 요즘 지자체들이 사실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요즘 정부에서 나름대로 지방 분권화를 하려고 이제 지방에 뭐 개발 호재 여러 개 놔뒀는데 그래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수도권으로 다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많이 몰리죠. 예, 제가 아까 1,000만 원 이제 투자하려면 이제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방에도 똘똘한 지방에 투자하라. 대표적인 똘똘한 데가 이제 뭐 세종시 같은 거. 거기는 이제 이미 너무 덩치가 커져가지고. 거기 좀 올랐지만 그래서 제가 똘똘한 지방 중에 뭐 충청권에 뭐 당진이나 뭐 태안, 뭐 새만금, 뭐 제주도. 당진 계속 언급하셨는데 여기 코너 속의 코너 당진은 왜 언급을 계속 하실까요? 예, 제가 이제 사실 당진에 이제 전철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진은 사실 뭐 그냥 지방이라고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평택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 당진이거든요. 평택 바로 밑이 당진이. 예, 바로 서해대교 건너면 바로 당진이고 당진에 가장 가까운 송악이라고 있어요. 송악 IC에서 서울 강남까지는 1시간 뭐 그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운전해서. 예, 운전에 차만 안 막힌다는 안 막히면. 조건으로. 예.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먼 동네가 아니고 일단 서울까지 연결되는 이제 전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명칭이 서해안 복선 전철이라고 있는데 물론 그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아니고요. 한번 갈아타서 신안산선과 연계돼가지고 당진, 평택, 화성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산에서 연결되면 안산에서 이제 광명, 여의도까지 이렇게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당진 같은 경우는 사실 1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5천에서 1억 사이 그 정도의 자금으로 일단 소액차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네, 그러니까 새만금은 사실 좀 더 멀거든요. 거기는 이제 전라도권이 전라북도고 사실 이제 서울에서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제가 그 먼 곳을 왜 추천하냐? 그래도 새만금은 나름대로 그 남쪽에 이제 좀 개발 호재가 큰 지역이거든요. 2년 뒤에 세계 잼버리 대회. 잼버리 오랜만에 들어본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올림픽처럼 4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2023년에 세계 잼버리. 그러면 이제 새만금이 한번 세계에 알려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업단지나 관광지가 또 조성될 예정이고 제일 또 큰 호재가 국제공항이 또 들어와요. 새만금에. 실제로 예탈 면제 받았고 이제 내후년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좀 새만금이 지금 일반 매물도 3,0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1,000만 원 주고 투자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경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우리가 현재 부동산 가서 땅을 달라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근데 새만금은 개발 호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 좀 저평가돼 있어서 3천, 4천으로 일반 매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 부려서 다 될 때까지 뭐 갖고 있는 것보다 사실 이제 계속 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자금을 모아서 이제 최종 목표인 뭐 서울이든 수도권에 투자를 하려면 지방에서 일단 저는 불려서 역으로 나중에 상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아까 또 한 두어 번 이제 언급하셨거든요. 네네. 제주도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으로는 예전에 우리 이제 외국인들, 뭐 중국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서 땅값이 네. 많이 올랐다. 네. 근데 제주도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여력이 있나요? 사실 이제 제주도도 이제 조금 가격대가 올랐어요. 많이 예전에는 1억 미만으로 투자가 됐지만 네. 물론 지금도 경매를 보시면은 1억 미만으로 거기 이제 사실 1,000단위로 투자하기는 어렵고 한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있으시면 이제 경매를 통해서 살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 매물은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돼야 좋은 이제 물론 제가 좋은 땅은 이제 바다 조망 아니면 한라산 조망.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원주택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노리고 땅을 준비를 해야 왜냐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제주도에 로망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절에는 해외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엄청나게 오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려가지 않아도 은퇴해서 내려가서 나중에 뭐 펜션을 운영하든지 남한에 이렇게 별장을 만들어서 집은 서울에 있고 별장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 제주도는 이제 약간 그런 땅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지고 미리 매수하는 형태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요즘 제주도 아파트, 제주도의 강남이라 불리는 이제 노영동이나 이런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30평이 지금 10억까지 올랐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제주도가 지금 30평이 10억입니다. 지금. 조금 내려갔다가 중국인들 빠지면서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좀 최근에 올랐거든요. 저는 더 오른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역에 아파트 규제가 조정 대상구가 이렇게 조정구가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 수요가 지금 제주도 아파트까지 넘어갔고 또 제2공항이라든지 강남 8학군 또 학부모들이 이제 유학을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막혀 있다 보니까 제주도로 지금 유학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런 또 나름대로 제주도에 또 부자들이 또 모여 있는 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좀 거품이 좀 빠진 아직은 아파트 값은 좀 올라도 땅값은 아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매 같은 걸로 좀 저렴하게 1억 잘하면 1억 미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주도 놀러 갈 겸 한번 임장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제주도도 흔히 아까 이제 지목에서 전답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예, 예. 그런 전답으로. 예, 전답 위주로 보시고 임야까지 근데 사실 임야가 산만 생각하시는데 일명 토지 임야 줄여서 토임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 지목은 이제 토지연계 확인원에는 이제 임야라고 찍혀있는데 가보니까 임야가 아니고 밭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나무가 없고. 네, 나무가 없고 그냥 평지예요, 평지. 근데 실제로 그런 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거 찾아가지고 네, 용도 그렇죠. 변경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런 게 대지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하죠. 왜냐면 산은 깎고 막 평탄하고 뭐. 그런 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병 다 공제되고 그냥 바로 건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놀러 가시면 예. 그냥 바닷가만 보시지 예. 마시고 이거 괜찮네요. 예, 땅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GTX가 요즘 핫하죠. 네. 예, 뭐 이제 서울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그거에 연결된 이제 우리 뭐 신도시나 네. 도시들이나 뭐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네, 하는데 네. 땅값도 올랐나요? 그렇죠. 어차피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땅값이 같이 오르는 거 같이 올랐다. 동시에 개별적으로 따로 놀진 않고요. 네. 같이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지역인데 워낙 광범위하니까 뭐 지역이야 뭐 특정 콕 찍어서 뭐 GTX A 어디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GTX가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의 토지가 사실 이미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미 뭐 서울은 뭐 아무리 싼 땅도 뭐 평당 1,000, 2,000씩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서울은 사실 이제 땅으로 승부하기는 어렵고요. GTX가 이제 종착점을 잘 눈여겨보라고 하거든요. 종착지를. 예. 그러니까 A 노선의 종착지가 보통 동탄이랑 이제 파주, 운정지. 물론 이제 동탄도 땅값이 많이 올라서 동탄에 땅을 사실 사기는 어렵고요. 아니면 파주에는 아직 그래도 땅이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운정 신도시 주변에 역 바로 앞에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3km 이내에만 들어선다고 하면 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조금 외곽에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좀 그런 농지를 좀 보시면 그래도 아직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또 B, C 노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남양주까지 이어지잖아요. 남양주 수동면이라고 있어요. 남양주 수동면. 거기가 이제 전원주택지로 유명하거든요. 수동면도 이제 그 마석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노린다고 하면은 땅으로도 아직 승부가 된다. 물론 이제 자금은 그래도 한 1억 정도의 자금은 있으셔야겠죠. 최소. 아 그럼 1억이면 한 100평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예, 그렇죠. 평당 100만 원 정도는 기본 생각하시고 아니면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그래 절반 50% 이상은 대출이 나오거든요. 이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한 3, 40%. 왜냐하면 비수도권은 공시지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든 질문이 이게 실전 질문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을 사려고 하는데 50%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 땅을 팔고 나오는데 최소 3에서 5년은 네.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그거 원리금 갚아 나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아. 그래서 땅을 하실 때 이제 전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말라고. 그거 중요하네. 그래서 저는 월급 기준으로 10% 미만, 그러니까 300만 원을 버시는 분은 월 30만 원 미만의 대출 그 감당이 되시는 분만 좀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이제 대출 이자를 낸다. 그러면 1년이면은 그러니까 360만 원을 이제 곱하기 5년이면은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좀 1,800 모으면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땅값이 그 이상 오를 것 같다고 확신이 들면은 그렇게 이자 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땅이 그게 이제 단점이 건물은 그래도 월세를 받고 그 월세 자금으로 이제 대출 이자를 갚는 형식인데 땅은 당장 땅에 나오는 게 쌀이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전답 위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나 상가는 사면 내가 월세를 받는데 네, 그렇죠. 전답은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답은 이제 쌀이 나오고. 그럼 거기에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분들한테 이제 뭐 임대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200평이나 300평당 보통 80kg짜리 한 가마를 받거든요. 아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쌀로? 그래서 쌀이 저는 한 번은 엄청나게 한 트럭으로 이게 수십 가마가 와가지고 그거 진짜 제가 처음 들어본다. 쌀 받는 돈으로는 이제 안 받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쌀로 받으면 되게 좀 재미있어요. 이게 쌀로 받으면. 근데 개발지는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돈을 주고 제발 농사 지어달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냅두지 말고 일단 왜냐면 냅두면 이제 방치되잖아요. 그럼 방치되면은 강제이행 처분 명령서가 갑자기 집에 날라올 수 있거든요. 안 팔면 매년 세금 20%씩 또 내면 이제 남는 게 없거든요. 이 땅은 비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나라에서 뭐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땅이 꺼져 있거나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은 농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 지방 가시면 다 농사 짓는 분 이제 젊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계속 이제 점점 연령층이 높아지고 방치된 농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발 좀 농사 지어달라. 우리 역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도 가지시면 이 땅 놀리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 부동산 땅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더해서 이런 땅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거 한번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땅에 좀 관심이 생기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당장은 투자 안 하셔도 좀 긍정적으로 땅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20대 후반에 전 주식을 하지 않고 땅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불려서 지금은 제가 오히려 그 자금으로 서울이나 이제 신도시에 있는 땅을 제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초기 자본금은 이제 뭐 1,000만 원, 지금 당장은 작지만 그걸 계속 불려가지고 이제 역으로 수도권에 입성하는 거 그런 걸 꿈꾸시고 땅이 묶이는 게 아니고 좋은 땅은 어차피 나홀로 아파트도 묶이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죠. 좋은 땅은 안 묶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란 개발지 인근, 도로, 땅 모양새, 용도 지역 그런 걸 다 복합적으로 따져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절대 실패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 임장을 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뭐 네이버 지도, 뭐 카카오 지도, 로드뷰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냥 안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로드뷰가 항상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땅은 특히 업데이트가 느리거든요. 1년, 2년 전 사진 그 로드뷰 갔다 안 보고 샀다가는 지금 완전 이상한 게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저도 사실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그런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제로 임장 땅을 한번 밟아보고 땅을 한번 만져보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 뭐 그런 경험 현장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사면 안 된다. 요 땅들은 돌아도 보지 마라. 네. 뭐 맹지라든지. 진짜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가 이제 맹지는 잘 안 사시는데 저도 이제 초보 때 실수한 게 절대농지에 제가 투자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절대농지라고 하면 사실 절대농지는 옛날 말이고 요즘 말은 이제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거기서는 이제 농사만 지어라는 땅이거든요.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바둑판처럼 생긴 땅들을 혹시 보셨어요? 예, 지방에 그렇죠. 가시면 아주 경지가 다 잘 돼 있잖아요. 네. 네모 반듯하게. 근데 보기는 좋지만 그런 땅이 이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그냥 우리나라가 갑자기 주식이 이제 쌀이 아니고 이제 빵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냥 그 땅은 계속 그냥 농사만 지을 땅이라고 무조건 보시면 농사다. 예. 딱 정해진. 그러니까 건축이 안 됩니다. 일단 오늘 그냥 다 까먹어도 좋고 이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꼭 건축이 되는 땅을 사라.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보자가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지가 가까우면 농업진흥구역이 풀릴 거란 기대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이 싸요. 아까 말씀드린 계획관리지역이 50만 원이면 농업진흥구역은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반의 반값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싸고 묻어두고 앞으로 5년 10년이면 바뀌겠지. 상당히 긍정적인 본인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데 그게 이제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방금 그런 상상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등기부.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등기부가 2-3장으로 끝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을구가 그냥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예, 왜냐하면 그런 땅들이 거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지 가보면 등기부 떼보면 뭐 몇십 장짜리도 있어요. 매년 몇 년에 한 번씩 지주가 바뀌어서 바뀔 때마다 계속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수십 년간 그냥 한 어르신이 농사 짓는 땅. 예, 그런 거를 제가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그런 땅을 투자를 하셔야지 거품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이 헌터 느낌,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에요, 예, 진짜. 맞아요. 이 전국의 땅 중에서 아직은 이렇게 나무 밑에 숨어 있고 이런 땅들을 우리 보물찾기 어렸을 때 그렇죠. 하듯이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초보자가 땅 투자의 가장 첫 번째 준비물이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편하게만 하시려고 하는데 전 지도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투자했을 때 제 방에다가 지도를 다 붙여놨었어요. 눈 뜨면 그냥 지도만 보게. 그게 보물지도라고 생각하면서 보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있으면 일단 지명을 잘 익숙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 지명. 당진이 어딘지 팍 그렇죠.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라요. 당진도 어딘지 모르고 당진에 12개의 면이 있거든요. 그 면 중에서도 또 리가 한 3-4개가 또 항상 있어요. 그런 걸 알려면 계속 지도를 보셔야지 그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전 지도를 첫 번째 준비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 제가 아까 성공 사례 말씀드렸는데 사실 초반에 실패 사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방송 보신 분들이 저처럼 굳이 시행착오 겪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남의 것을 자기 거로 만들어서 좀 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최소한의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